네, 거듭 전해드립니다만 어제 밤사이 폭우가 쏟아져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또다시 강한 비가 예고되면서 물폭탄 걱정부터 앞서는 불안한 퇴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습 폭우의 이유가 뭔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습적인 폭우가 이렇게 강한 비를 몰고 올지는 몰랐습니다.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깝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습적인 폭우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지난 태풍 쏠릭이 지나간 자리에 역시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세력을 버티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공기가 이제 내려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북쪽에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그 대치 상태가 한반도 상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마치 여름철에 그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정체 전선, 우리가 장마 전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기상학적인 발생 원인인데요. 이게 지난 26, 27일 남부지방에 걸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렸고 또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면서 서울 그다음에 경기 북부, 강원 이 북쪽에 역시 어제 밤에 비를 피우고 또 오늘 낮에 더 밀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 무렵 되면서 이게 또 약해지면서 수도권에 지금 서울 밖에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는 아주 강한 비가 매우 국지적으로 올 그런 그 상태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원인으로 비가 이렇게 포봇듯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어딘가요? 네, 그 남부 지방에서는 이제 대전권의 그 비 피해 상당히 심각하고요. 어젯밤 서울 경기 이쪽 그 중랑천 또는 포천 연천 쪽에 그 400mm 비가 왔거든요. 이 정도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것보다 빠질 수 있는 양이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딘가 잠기고 넘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 그 강수의 특징이고요. 특히 이 장마 전선으로 볼 수 있는 이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더 찬 공기를 확 끌어내기 때문에 과거에 임진강 홍수 뭐 이런 형태들이 이런 그 기상 조건에서 내렸던 비들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상청 예보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습적인 폭우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예측은 했죠. 그러니까 남부지방. 그런데 이 지금 강수 형태 패턴을 보면 동서로 그 띠 모양으로 아주 국지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때 충청도 지방 사람들은 아니 뭐 비 온다더니 왜 안 와? 이런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전국적으로 광범위에 내리지 않고 이 국지적인 집중호우는 좁은 지역에 내리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어디에서 얼마 400mm 이런 거는 디테일한 예측을 못했던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지금 그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예보는 했었죠. 그게 장소와 때와 양을 그런 문제인데 그건 전혀 지금 과학적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그런 불확실성을 늘 안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기습적인 폭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오늘 밤과 내일 한 새벽 사이는 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이 많은 비가 내릴 거고요. 내일 그 시간 이후부터 모레까지는 충청 이남 지방에 그 또 내려가면서 그런데 그 지역 역시 띠 모양으로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비 많이 온다더니 왜 이래 이제 이런 말은 또 들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비는 참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호우 이렇게 예상될 때 잠긴 거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전에 그 잠긴 게 어딘가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호우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나오면 배수구 점검을 꼭 해야 돼요. 낙엽이나 쓰레기가 덮여 있어서 그거 빠지지 못하면 결국은 잠기는 거거든요. 또 그 침수 예상 지역에서 비가 많이 넘쳐서 대피를 할 때는 그 가스와 전기를 꼭 잠그고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 물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 발에 들어가면 또 혹시 고압선이 거기 잠겨 있어서 감전사고, 전봇대나 신호등 만지면 안 되고요. 또 낮은 지역에 차를 세우는 분들은 빨리 올려야 되고 이런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철저히 지켜서 피해 없도록 주의를 네, 해야겠고요. 네. 네,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해서 찾아봤더니 가을 장마가 네, 여름 네. 장마보다 네.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름은 그냥 그 고온 다습한 공기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기들의 부딪힘, 그러니까 그 대류운에서 자기 스스로 불안정해져서 오는 네. 그런 비고, 예. 그 가을 장마 이 기간 동안에는 남쪽 공기와 네. 북쪽 공기의 그 온도 차가 크거든요. 아.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대기는 충돌을 더 계속 불안하고 하는 거예요. 예. 더 불안해져서 더 많은 단시간에 비를 이렇게 쏟아붓고, 과거 사례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태풍 제비가 괌 주변에서 네네, 북상 지금, 중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나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네, 21호 이 태풍의 그 한반도 영향 여부는 오늘로부터 한 8, 9일 뒤에 전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뭐가 결정할 것이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면 이게 중국으로 가고, 예. 좀 어중간하면 한국으로 오고, 예. 아주 약해지면 일본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지금 8, 9일 전에 그 어떤 그 슈퍼컴퓨터 그걸 예측을 못 하거든요. 예. 다만 지금 언급했듯이 제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자. 그 정확한 위치는 적어도 한 3, 4일 뒤에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꼼꼼히 이동 경로를 살펴야 할 네. 것으로 보이고, 올여름 이제 기상 패턴을 보더라도 이제 한반도의 기상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당연하죠. 같다. 특히 여름과 관련해서 네, 네, 네. 이런 기상학자들의 그런 네,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겁니까?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예. 최근 과거 100년 사이에 전 지구의 기온이 올랐고, 그 후유증을 올해 폭염, 또 최근 한 2011년도부터 겨울에 한파, 또 태풍이 한 번 오면 강한 거고, 또 이런 국지적인 우리나라가 그 비 내리는 형태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비의 굵기가 달라졌고, 내리는 스타일이 꼭 그 열대 지방에 내리는 스콜, 그만큼 따뜻해진 우리나라 예. 여름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줄여야 되냐?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지만 예. 우리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2100년, 그러니까 21세기 말까지 현재의 그 온실가스 증가량을 거의 현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여름 겪은 그 폭염 일수보다 2배 내지 5배 늘어난 폭염 우리가 견뎌야 되고, 또 태풍이 한 번 왔다 그러면 엄청 태풍의 발생 개수가 늘어나진 않는 예. 추세인데, 우리나라 한 번 접근하면 강한 태풍이 오고, 예. 또 비 오는 패턴이 이렇게 그 한 번에 더 많은 비를 쏟아내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또 우리 한국만 또 그 이산화탄소 줄이면 안 되고요. 네. 예. 전 세계가,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그 한 190여 나라가 협약을 맺었는데, 뭐 미국은 또 탈퇴를 하고 이제 이런 복잡한 국제적인 상황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지금보다 줄여야 되고,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를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작으나마, 그래서 이 전 지구의 기온 상승률을 예. 한 21세기 말에 한 지금보다 2도로 묶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전 지구인이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지구 온난화가 문제군요. 네네네. 기상 상황을 계속해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기습폭우 이유가 뭔지, 또 달라진 기상 패턴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